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봅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LG화학 배터리 사업 부문 분사 이 소식이 나오니까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LG화학이 어제 긴급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사업부 분할을 결의했는데요. 네. 12월 1일자로 이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법인 가칭 LG 에너지 솔루션이 출범합니다. 전기차 배터리 분야의 수익이 본격화되고 있죠. 지금이 분사의 적기로 사측은 판단을 한 건데요. 네. 실제로 LG화학은 올해 2분기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냈고 전기차 배터리 사용량 부분에서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분사한 이후에 이제 상장으로 얻어진 이 재원을 통해서 차세대 전기차 시장 선점에 필요한 대규모 설비 투자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의도인데 네. 문제는 이 개인 투자자들, 이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LG화학이 분사 이 회사 이후에 지분 100%를 LG화학이 보유하게 되고요. 기존 주주들은 주식을 나눠받지 못하는 이른바 물적 분할 방식도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 전기차 배터리 어떤 상징성에 기초해서 투자했던 이 소액 투자자들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알짜 사업인 배터리를 떼어낼 경우 LG화학은 그냥 화학회사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해달라고 청와대 국립청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이틀 동안 LG화학의 주가는 두 자릿수 넘게 빠졌는데요. 오늘 30일입니다. 이 주주총회에서 분사 여부가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개인 주주들의 움직임, 그리고 국민연금의 선택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이 2023년까지 제로 금리 유지 시사했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행도 상당 기간 제로 금리 유지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한 경기 부양을 위해 제로금리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 단서 힌트가 나왔는데요. 예. 미 중앙은행인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현행 제로에서 네. 0.25%로 유지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FRB 의원 대부분이 사실상 제로금리를 오는 2023년까지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이 공개한 이 FRB 의원들 17명 가운데 13명이 2023년까지 현 제로 수준의 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 물가 목표치도 2%를 상당 기간 넘기더라도 양적 완화, 통화 정책 기조를 재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완전히 다시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고 경기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판단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 시사하면서 한국은행 역시 역대 최저 수준의 이 제로금리를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우리나라 경기가 미국과 차별화돼서 가파르게 이제 회복세를 보이지 않은 한 우리나라 통화정책 역시 미국의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추가적으로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좀 떨어지고요. 네. 다만 우려되는 것이 이 경기 그리고 이제 자산시장의 괴리감이 깊어지면서 저금리의 부작용이 자산시장으로 이제 자금 현상이 쏠리면서 나타나는 예. 이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파트 쪽 가볼게요.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5년 만에 최고치라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지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민간 부동산 업체 부동산 114가 실제 전세 계약 건수, 이 회원 중개업소를 통해 받은 적정 시세, 또 자체 조사 등을 통해서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5.9%나 연초 대비 오른 겁니다. 이는 이제 2015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인데요. 특히 최근의 전세 시장의 특징은 전통적 비수기로 분류되는 7월과 8월에 전세값이 대폭 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 청구권, 또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이 재계약 위주로 전세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 네.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사전 청약 대기 수요까지 과세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이어지는 이사철 성수기 수요를 앞두고 올해 전세 가격은 당분간 이 고공행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입니다. 예.
자, 뭐 우리 동네 근처에 뭐 재래시장이라든지 뭐 소상공인들 보면은 사실 뭐 배달 앱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관련해서는 사실 이렇게 활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정부가 디지털 전통시장 구축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대한 불만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주차장 이용, 배달, 그리고 카드 사용을 얘기합니다. 네. 정부가 2025년까지 온라인 배달 체제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육성하는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어제 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에 의해서 소상공인들의 당장의 피해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갖추는 근본적인 지원 대책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2025년까지 로봇이 서빙하는 카페 등을 도입한 스마트 상점 10만 곳, 그리고 온라인 배달 체계를 갖춘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 그리고 스마트 공방 10,000곳을 육성하는 2022년까지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 시범사업 3곳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서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2025년까지 소상공인 5만 명에게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소상공인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간편 결제 수수료를 현재 2에서 4% 수준인데 1%로 낮춰서 전통시장을 디지털화하는데 일조하겠다라는 이 큰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계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금융에 취약한 서민들을 착취하는 거, 이거 건전한 시장 경제일 리 없다, 이렇게 비판하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연결해서 지역화폐, 기본대출 등 이른바 금융복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예, 진행자인 저도 사실은 경기도민입니다. 그러시군요. 반갑습니다. 네네. 시장으로 재직하신 게 2010년부터 2018년까지죠?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저도 에서 반경 한 10km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사실은 아주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이제 골목 경제 소생해야 한다 해서 이제 한정판 소비자금 지급한다 들었어요. 저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관심이 크게 가는 그런 뉴스였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떻게 받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존에 쓰시던 지역화폐 카드로 20만 원 정도를 충전하시면 5만 원 정도를 저희가 도에서 지원해서 5만 원 정도의 소득 지원 효과가 있고요. 이제 이거는 25만 원을 써야 하니까 이제 소비 촉진 효과가 있는 거죠. 네. 약 1억 1,000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요. 네네. 33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네. 제일 큰 혜택은 이제 이 대형 유통점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신용카드를 못 쓰니까 골목 자영업자들이 매출 혜택을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추석이 원래 대목이라고 해서 경기가 좀 활성화되는 시점인데 이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골목 경기가 워낙 나빠졌고 우리 주민들, 도민들 주머니도 많이 좀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가지 이제 소득 지원 그리고 이제 골목 상권 매출 증대라고 하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리려고 한 거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나마 지원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시장 상권 이제 자영업자들 반응도 어떻습니까? 자영업자들은 대환영이죠. 지금 며칠 사이에 지역화폐 카드 발행 신청이 한 200% 이상 대폭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들었습니까? 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역화폐를 사용해 말씀하신 대로 10% 인센티브 올라가고요. 20만 원 쓰면 사실상 25만 원의 어떤 시장에서의 25만 원이 풀리는 개인당 그런 효과를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사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 이거 한마디로 쓸데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예산 낭비다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지사께서 SNS 통해서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얼 빠진 연구기관
예. 네. 이게 왜 이렇게까지 하신 강한 표현 써가시면서까지 이렇게 비판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역 화폐는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예. 또 현재 정부에서 대폭 확대하는 핵심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게 적은 예산 지원으로 이제 골목 상권들을 대형 유통 재벌들이 점령을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우리 600만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든데 여기에 대해서 대기업 유통 재벌들로 몰리는 매출을 이제 일반 동네 골목 상권 예. 또는 지방 그 경제에 수혈하기 위한 네. 그런 정책이고 적은 액수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이 분명해서 내년에도 지금 15조 원까지 이제 늘리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예. 이게 이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정부 산하 국책 연구기관도 뭐 당연히 유효하다고 했던 것이고, 예. 이게 과연 뭐 연구할 가치가 있냐 싶을 정도로 지역 경제에 또 골목 상권에 도움이 된 건 모두가 체험한 사실인데, 예. 이거를 지금 이 시점에 예산 편성 시기입니다. 내년 예산. 네네. 이 그렇죠. 시점에 네네. 또 완결된 정책도 아닌데 이게 중간 연구라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더 연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네. 이 중간 연구 결과를 왜 발표했느냐. 그리고 거기도 내용도 보면은 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 예. 연구기관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연구 결과 발표된 걸 보면 숫자가 없어서 실증 연구라고 보기가 어렵고 예. 특히 어제 언론 발표된 걸 보면 음식점 매출이 오히려 줄었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왜 그렇게 황당한 네,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이게 저는 이제 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이제 몇 가지를 좀 들어보면 이 정치행위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정치행위다. 예. 네, 두 번째는 대기업 유통재벌 그다음에 카드사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듭니다. 네. 이유는 연구기관이 객관적 팩트에 의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리고 연구만 하면 되지 발표만 하면 되지 정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네. 정치적 해석을 붙일 필요는 없는데 지방 정치인들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 목적을 한 거다 네. 이런 표현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게 지역 화폐는 화폐보다 열등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 이 자료가 지역 화폐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8년까지 자료입니다. 네. 과거에 거의 쓰지도 않던 상태의 자료를 가지고 이번 비용이 많이 든다. 네. 특히 이제 아무 효과가 없다.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데요. 예. 제가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지역 화폐는 A 지역에서 B 지역으로 옮겨 쓰라고 하는 측면이 조금은 있습니다. 성남시민은 성남시에서 쓰세요라고 하지만 더 큰 거는 유통 대기업들에 몰려있는 백화점, 대형마트 이런 데로 다 소비가 몰려가지고 골목 상권들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규모별로 매출을 좀 이렇게 다수의 자영업자들에게 매출을 좀 나눠주자. 네. 그래서 좀 실핏줄을 좀 살게 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예.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일종의 정치 행위를 한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대기업들하고 유통재벌들 또 카드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네. 이것 때문에 대기업이나 유통재벌들 또 카드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서 한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서 예. 제가 이거 연구의 정도를 벗어났다. 네, 학자라면 양심에 따라서 객관적 데이터에 의해서 객관적 연구 결과를 내야지. 예. 이게 지금 내용도 워낙 문제인데다가 예. 정치적 개입 같은 의문을 갖게 하고 네. 이렇게 한다면 이게 보호해야 될 학자라든지 연구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이제 청산해야 될 적폐행위의 일부인 것이죠. 네, 그러니까 실증 연구가 아니다. 정치적 목적을 띤 부실한 연구 결과다. 이렇게 네, 좀 최종 결과 나오기도 전에 지금 이 시점에서 예. 왜 그걸 발표해가지고 정치적 네. 공격까지 하느냐 그 말이죠. 기본적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9월 되면 또 예산 또 심사가 있고요. 그런 것도 앞두고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이 기관도 사실은 그 기재부에서 또 예산을 받는 기관이고요.
제가 더 이제 황당한 건 이게 기재부하고 이제 협의하는 연구기관인데 총리실 산하에 있긴 하지만 지금 기재부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하면서 이미 내년에는 지역화별 15조 원까지 늘리고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1조 5천억 가량의 예산을 편성한 단계입니다. 정부에서 만약 효과가 없다면 이렇게 대폭 지역화표를 늘릴 리가 없고 지방 정치인들 정치 도와주려고 정부가 예산을 이렇게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그리고 있는 사실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여러 가지로 지금 사실 뭐 5가지 이유로 엉터리다. 뭐 얼빠진 뭐 연구기관이 사실 비판하셨는데 제가 표현이 좀 과한 건 사실인데 오죽하면 이런 식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들은 정말 지금 자살자가 막 늘어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폐업이 속출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록을 먹는 분들이 국가나 또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복무해야지 이 자료 왜곡해가지고 대기업 카드사 편들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누군가를 공격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 지사님 어제 저희 YTN라디오 생생경제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그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이 출연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역화표는 사실 제로섬게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분들은 이제 지역 간 이동을 예를 들어 모든 지역이 발행하면 지역 간에는 결국은 똑같지 않느냐,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겠느냐. 이 측면에서는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거는 대형 유통 재벌들, 대기업에서 매출을 동네 골목 상권으로 올리는 각 지역 내에 산업 간 이동 효과는 확실하게 있는 겁니다. 산업 간 이동. 이거는 산업 간 이동을 주목표로 한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너무 불평등하고 대기업들이 골목을 다 장악하고 그래서 숫자가 많은 가난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전부 망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소비를 지역 내 같은 지역 내에 대기업에서 영세 자영업자로 옮기자. 여기 핵심이 있기 때문에 전혀 포인트를 못 맞추고 있는 엉뚱한 얘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뭐 또 이분이 한 말씀 하신 것 가운데, 돈맛, 이런 말 표현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뭐 사실 통신비 2만 원 지원에 대해 비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힘 당이 좀 과거에 우리 국민들로부터 배척받았던 국민 기만 행위라든지, 기득권 옹호라든지, 또 반통일적 뭐 이런 정책들 이런 사고에 좀 벗어나서 좀 합리화되는 것이라고 좀 생각했고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시해야 될 민주공화국의 가치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세금은 국민이 낸 것이고 국가가 쓰는 돈은 다 국민이 낸 것이다. 뭐 정치인과 공직자들은 국민의 몫입니다. 이 점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 세금을 국민들을 위해서 머슴의 입장에서 집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돈 쓰면 국민들이 돈 맛을 알아서 버릇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 것 자체가 정말 절망적이고요. 특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 하겠다고 하면서 하위 계층에게만 지급하자라고 해서 이름만 빌리고 내용은 왜곡해서 과거에 국민기초연금을 65세에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겠다라고 공약해놓고 나중에는 일부만 지급하고 뭐 선거 때 뭐 무슨 말을 못하나 이게 아주 유명한 분이 하신 말인데요. 선거 때 공약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거짓말을 해도 된다. 거짓말이 당연한 거다. 이런 식의 사고를 하던 그 DNA가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요. 이 지사님, 사실 어떤 신용 등급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비판하신 게 있습니다. 사실 뭐 고소득자라든지 뭐 대기업 이런 데서는 매우 낮은 이자로 이제 돈을 끌어다 쓰는데 정말 돈줄이 사실은 없는 서민들은 돈을 빌릴 수도.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이를테면 뭐 야쿠자 자금이라고 얘기하는데 거의 뭐 24% 정도의 어떤 고율의
어떤 대출을 쓰고 있는 게 많습니다. 네. 이제 그걸 비판하시면서 그래서 이 한해 대안으로 1,000만 원 대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경제성장률 0% 시대에 네. 대출이자 24%를 허용하는 것은 예. 이건 너무 잔인한 일이고요. 예. 그래서 10% 이하로 내리자. 그러면은 불법 사채 시장으로 몰려가지 않겠냐. 그 네. 문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을 어기는 불법 행위는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예. 이자나 원금을 못 받게 하면 됩니다. 이 독일의 또는 일본의 판례가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흥업소 선불금을 다 무효라고 하니까 네. 요새는 그거 다 없어지지 않습니까? 예. 쉽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돈 빌릴 데가 없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도 대부업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800만 원 정도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한 1,000만 원 정도는 평생 필요할 때 한 2% 정도 이자를 지급하고 언제든지 빌려 썼다 갚았다 할 수 있게 하자. 예. 소위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주자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들지 않느냐 또 이런 반론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국가가 발권해가지고 0.5%로 빌려주면은 네. 이걸 은행들이 이제 빌려주는데 돈 많고 자산 많은 사람들은 1%대에 빌려주고요. 예. 신용등급 낮다는 이 서민들 대다수한테는 안 빌려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 24%로 빌려서 어떻게 갚겠어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제 신용불량자 되고 복지 대상자로 전락하니까 정부의 재정 지출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낮은 이자로 빌려줄 권리를 국민도 좀 갖자 소액만 이런 네네.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햇살론이라고 빌려주는 게 있어요. 예, 네네. 네, 근데 이 정부가 이거 17.9%에 빌려주고 있습니다. 17.9%. 사채업자하고 거의 같은 네네. 수준 아닙니까? 네. 요걸 낮춰야 되고요. 예. 이게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체율이 낮아집니다. 네. 정부가 빌려주는 7%대에 빌려주는 이제 햇살론이 있는데 네. 이거는 6등급 이하, 10등급까지 네. 은행이 전혀 취급하지 않는 분들한테만 빌려주고 있어요. 예. 그런데 여기 연체율이 예. 2.8%에 불과합니다. 네, 2.8%. 그런데 만약에 2%대로 빌려주면 연체율은 확 떨어지겠죠. 예. 이게 돈 떼먹을 것이다. 2%로 싸게 빌려주면 다 빌려서 안 주지 않겠냐라는 건 정말 기우고요. 네. 기업들의 연체율보다도 서민들의 연체율이 훨씬 낮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2% 이하로 연체율이 떨어진다면 2%대라고 하더라도요. 예. 2%대로 빌려주면 정부가 이걸 빌려주면 손실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돈 빌려주면 안 갚을 것이다. 네. 도덕적 해이로 안 빌려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로 그 서민들, 네. 국민들의 정서를 의심하는 나쁜 생각이고요. 예. 소액으로 빌려주면 매출도 늘어나고 가계 부채도 악성에서 좀 양성으로 네. 바뀌고 네. 경제도 살고 또 네. 국민들도 좀 뭔가를 좀 같이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 지사님, 사실 제가 질문을 많이 준비했고요. 네, 시간이 네. 좀 거의 끝나가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네. 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못 나눈 얘기 스튜디오 직접 나오셔서 좀 하시면 어떨까요? 한번 그런 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가 이 말씀은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우리 국민들께서 내환위기 때는 금 반지 다 내놓고 이렇게 해서 나라 위해 희생했고요. 네, 그렇죠. 정부에서 예산 늘려서 재정 지출해서 국민들 지원한다고 하니까 국가 부채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세요. 네. 이런 분들한테 1,000만 원 정도 저리로 보통 대기업이나 정말 고액 자산가들 이 사람들이 네. 쓰는 것과 같은 한국은행에서 발권된 대출 좀 이용하게 해주자라고 네, 네. 한다고 해서 이자 싸니까 나 빌려서 낭비해버려야지 안 갚아야지 이럴 분들 없고요. 예. 1,000만 원 빌려서 안 갚으면 네. 신용불량 등재되고 월급 압류당하고 통장 압류당하고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완전히 불가능해지는데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1,000억을 빌려서 떼먹고 해외 재산 도피하는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하지 국민들 그런 분들 아닌데 예. 자꾸 국민들을 도덕적 해이한다고 비난하거나 의심하거나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대출에서 혜택 박탈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지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한 주간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주주 총회. 자, 서민희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상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뉴스 재밌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일하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그냥 인이라고 불러주세요. 하하하하. 네, 여기는 이니님. 자, 인사를 나누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찰스라고 불러주세요. 반가워요, 이니님. 예, 찰스님. 반갑습니다. 근데 낯이 많이 있네요. 어머, 제가요? 제가 박보검 닮은 꼴이란 얘기는 자주 듣습니다. 박보검? 예. 많이 놀라셨죠?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박보검. 정말 말도 안 되는 개그 참 많이 하시는 우리 찰스님. 하하하. 참 웃기진 않지만. 이것도 안 웃겼습니까? 실망입니다. 언제까지 안 웃으실 겁니까? 웃겨요, 웃죠. 다음부터 이런 개그 삼가해주세요. 하하하. 저는 괜찮은데요. 찰스님 얼굴에 김이 묻었네요. 예? 무슨 김이요? 잘생김. 하하하하하. 어머, 유머 감각도 있으시네요. 아이, 재밌다. 이니님, 잘생김이라뇨. 다음 코너 나오시는 김대우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그게 근데 그게 뭐예요? 김 묻었나요? 저한테 잘생김이라도 묻었어요? 하하하. 아니요, 저기 마스크 밑에 혹시 점이에요? 네. 복점 모르십니까? 어때요? 잘생겼나요? 하하하. 네, 저 잠깐 일이 좀 생겨가지고 얘기를 나누세요. 왜 저러시죠? 제가 진짜 잘생겨서 그런 건가요? 저희 송 팀장님은 잘생긴 사람을 보면 깜짝 놀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요? 하하하하. 여하튼 아까 아재 개그 정말 재밌었습니다. 이니님은 우리 회사의 희망입니다. 꽁트는 꽁트일 뿐 이분들이 잘생김. 네. 자, 묻은 거죠? 잘생김이 묻은 건가? 네. 자, 어디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럼 못생김은 어디 있어요? 못생김은 저기에. 네. 저한테 그러시죠? 네. 네. 제 속마음입니다. 김. 알겠습니다. 자, 외모 얘기 나왔는데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외모 타고 나오고 싶습니까? 요즘은 또 경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외모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디 너무 있어요? 속물인 것 같은데. 약간 관상학적으로요? 개그맨처럼 생겨도 좋고. 이미 생겼나요? 네. 그렇게 생겼나요? 예. 자, 완벽히 본인의 외모에 만족하며 사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네. 근데 외모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게 된 사람이 있다고요? 네, 최근에 굉장히 이슈가 됐는데요. 예. 전남 춘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 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이런.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굉장히 황당한 이유였거든요. 잘생김이 아니고 못생김이네. 그럼? 네, 근데 네. 사실 못생김의 기준이라고 보기에도 그냥 그 점은 개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출근 사흘 만이었는데 관리소장이 갑자기 호출을 해서 얼굴을 전부 확인해야겠다면서 마스크를 벗으라고 했대요. 네. 그러더니 턱 주변에 있는 좀 제법 큰 점을 보더니 다음 근무자가 올 때까지만 하라고, 이 2달의 수습 기간까지만 일을 하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점 때문에요? 그 복점 아닙니까? 근데 네.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고를 해버리죠? 이 경비원의 말에 따르면요, 예. 주민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왜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럴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였다는데, 예. 환갑이 넘도록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일을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라고 너무 모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요? 네. 충격이 크겠습니다, 경비원분. 네, 그래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자살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네.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프다 하시면서 자기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셨다고 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관리사무 측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면접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있으니까 얼굴을 확인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당장 해고의 뜻은 아니었다라고 해명을 했지만 경비원 측은 해고의 구실을 더 확보하려는 변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현재 인권위에서도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이 소식 들었다면 무슨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관리사무소. 이런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업무는 배경이나 외모가 아니라 일을 제대로 하겠다는 진심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대신 위로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자, 다음 이야기 넘어가 보죠. 이번에는
파리파리 연락해라는 주제인데 확실히 코로나19 길어지면서 지인들 못 만난 지도 오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몸은 거리를 두지만 마음은 잦은 연락으로 가깝게 지내라고 하죠. 두 분 뭐 자주 연락합니까? 주변 분들한테? 정말 일을 제외하고는 일과 가족을 제외하고는 거의 연락이 없는 네, 편이에요. 저는 뭐 그 이전부터 사회적 격리 거의 3단계 수준의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SNS를 통하고 않고서는 맞아요. 네, 저희 연락을 하지 원래 않습니다. 은둔자예요? 예, 거의 그런 예, 성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코로나19 시대 좋은 연락, 따뜻한 연락에 대한 소식 좀 있습니까? 네. 예. 예, 아내를 잃은 뒤에 수개월 동안 외로움을 호소하면서 친구를 찾는다는 다양한 광고를 올린 할아버지가 계신데요. 네. 전 세계 각지에서 연락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인이네요? 네, 네. 영국의 한 물리학자였는데 네. 윌리엄스가 35년간 함께한 아내가 이제 암으로 별세한 이후에 네. 수개월째 본인은 고문 같은 정막 속에 살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자녀도 없고 집에서 홀로 오지 않는 전화만 기다리는 게 일상이 돼서 너무 지친 나머지 본인의 유리 창문에 글을 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외롭으면 그랬을까요? 뭐 네. 그동안 연락받으려고 많은 노력했다면서요, 다른. 네, 이 지역 신문에 광고를 내기도 했고요. 예. 연락처가 담긴 명함을 만들어서 직접 길거리에서 나눠주기까지 했대요. 그래요. 그런데도 이제 반응이 너무 없어서 슬펐는데 너무 절박한 나머지 본인 창문에다가 저는 사랑스러운 아내이자 소울메이트인 조를 잃었습니다. 친구나 다른 가족이 없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24시간 지속하는 정막이 견딜 수 없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나요? 라고 표지를 붙였는데 네. 이 사연이 신문에 보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영국, 아일랜드, 네덜란드, 헝가리 등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홍콩 등 각지에서 그를 도와주고 싶다는 문의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의 가운데 뭐 좀 좋은 거 있었습니까? 네,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네. 뭐 내 처지 같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같은 팬데믹의 와중에는 더욱더 그렇다라면서 연락을 취해 왔는데요. 예. 같은 물리학자들은 예. 이제 윌리엄스와 함께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고 또 다른 분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싶다. 식사에 초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근데 뭐 혹시 무턱대고 연락 보낸 뭐 남성이 있었다고 들었어요? 뭡니까? 네,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출입을 할 때마다 출입 명부를 작성해야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연락처하고 이름 그리고 뭐 체온 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한 카페를 가서 테이크아웃을 했는데 그 카페 직원이 뭐 누구누구 씨 맞으세요? 외로워서 연락을 했는데 소주나 한 잔 사드리려고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이런 식의 심심하면 잠깐 볼래요? 라는 연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 여성분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별 인간 다 있군요. 자, 이제는 QR코드로 출입 명부 대체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이런 뭐, 불쾌한 연락도 받는 경우도 있고, 기분 좋은 연락만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자, 추석 다오니까 가족 친지 간에 연락도 자주 해야겠고요. 앞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인터뷰했었는데, 오늘은 이재명 지사의 목소리로 추석 연락 요령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예, 경기도지사 이재명입니다. 가족 간에는 기본적으로 소통이 중요한데요. 이번 명절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안부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네. 그 소위 안부에도 적폐가 있습니다. 그 전화 껴서서 시집은 안 가냐, 장가는 안 가냐 묻기보다는 건강은 하냐, 행복하냐, 고민 없냐, 다독여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안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네, 오늘도 두 분이 자, 지금 웃을 틈이 없어요. 시간이 다 지나가서 나중에 웃읍시다. 한지 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서미 아나운서,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YTN레드 출발새 아침 3분선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뻔한 연예 뉴스 말고 싸구려 연예 뉴스 말고요. 청취자가 원하는 진짜 뉴스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진짜 찐 연예 전문 기자 김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항상 제가 근황을 여쭤야 되는데 뭐 조금만 시간 지나면 자격증 하나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는 경운기 자격증을 그러니까요. 떨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고. 재도전 하셔야 되고 네, 그럼요. 이제 네, 그다음에 해갖고 이번에 또 새로운 자격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탐정 자격증입니다. 하하. 네. 그럼 한국의 셜록 홈즈가 탄생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거 어떻게 따게 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신용 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예.
탐정이라는 단어를 못 쓰게 돼 있었어요. 아, 탐정 못 쓰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 2월에 이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가 돼가지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 탐정 사무소를 이 간판을 네. 내걸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지금까지는 뭐 심부름 센터로 불렸죠. 네, 이른바 네. 이제 불법 흥신소들이. 근데 지금 한 2,000개 정도 2017년도 자료인데 네. 이 2,000곳 정도가 있는데 예, 이 곳들이 이제 그 2,000 조금 양성화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네. 되는 셈인 거죠. 자, 그러면 네. 저는 좀 궁금한 게 직접 시험을 그럼 필기 시험 치르신 겁니까? 그렇죠. 뭐 어떤 문제, 어떤 과목 나와요? 한 6개 과목인데요. 아, 참 문제 구체적인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해도 예. 돼요. 뭐 그래요? 네. 유출 제거 이제 없어요? 민간 조사학개론, 범죄학, 예. 범죄심리학, 법학개론, 민간 조사관계법, 민간 조사 실무 등에 관한 거를 약 125문제를 2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2시간 안에. 네. 예. 하고 이제 제가 좀 그 공부를 하면서 네. 배꼽을 잡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문항들 때문에. 네. 얘기해 보세요. 뭐 예. 미행할 때 적절한 얼굴은 잘생긴 사람, 평범한 사람. 뭐야 이거? 아까 뭐 점 박힌 사람 뭐 네.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네. 점 있는 그다음에- 사람은 괜찮아요? 네? 점. 점 박힌 사람은 좀 불리한 편이죠. 예. 특징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니 아까 사실은 뭐 저 점 있는 경비원 분이 네. 해고당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해서. 네. 하여튼 저 탐정은 그러면 뭐 그런 문항에서 그 답은 뭐예요 그러면? 답이요? 예. 답이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 그리고 답이라면 저도 맞출 뭐 수 있겠는데. 위패 감별법에 네. 관한 것도 이제 배우고요. 그건 뭐예요? 그 가짜 돈 이제 그 위패. 판별할 수 있는. 예.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위패가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저 위패를 많이 쓰는 나라들에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뭐 그 흑인들이 뭐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얘기가 많이 도는데 네. 각 그 상점에서도 그 판별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는 않지만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건? 이제 뭐 은선이라든가 예, 뭐 예. 이 그런 것들에 예, 대해서 네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이 예. 뭐를 탐정할 수 있느냐 한국에서. 아, 그러니까. 네. 아까 뭐 그래서- 탐정이란 말 쓸 수 있게 됐다고 네. 하는데 그래서 그럼 제가 진짜 설명을 셜록 드리면 홈즈 같이 할 수 있어요? 불륜 증거 수집. 그다음에 이제 떼인 돈 받는 거. 불륜 증거.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떼인 돈. 이 가출한 배우자나 이제 성인인 자녀 거주지 소재 확인 뭐 이런 거. 네. 가출 가족. 그다음에 네. 뭐 네. 이 사기 사건 상대방의 범행 입증할 자료 수집. 이 모든 것들은 현재 법률 하에서 예.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거 할 수 없다고요? 네. 어. 이게 그 개인정보보호법하고 이제 충돌되고 그다음에 또 예. 변호사법이랑 충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 저는 이거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는 할 수 없고 꼽길래. 예.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제 이 사건을 수임을 한 게 있는데요. 네. 예. 수임하셨다고요? 네. 그런데 이제 뭐예요? 그거는 합법적인 일이었습니다. 뭡니까? 저희 딸내미가 네. 집에 없어진 리모컨을 찾아달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면식범의 소행이다라고 네. 얘기를 했죠. 네. 그 범인을 찾았는데 바로 제가 숨겨놓은 거였거든요. 뭐 요런 정도의 사건 지금 현재 수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더라도 네. 자, 우리 이제 뭐 김 기자님 아니고 김 탐정님. 자, 포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 그래도 기자니까요. 네. 뭐 탐정 이 분야에 대해서 조금 그 발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네. 또 어떤 좀 나쁜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기자로서 이제 더 훌륭한 훌륭해져야죠. 그러니까 탐정으로서의 어떤 자격을 갖추셨는데 이게 좀 기자 생활하는데 좀 도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좀 뭐 연예 기자 김탐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많은 방송이나 뭐 이런 곳에서 불러주지 않을까 아, 그래요? 기대감을 갖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김 탐정으로서 오늘 첫 데뷔하신 거예요? YTN 그렇죠. 라디오에서? 네. 와, 항상 YTN이 예, 그렇습니까? 처음이었습니다. 네, 자, 탐정으로 데뷔하신 우리 김대호 기자. 자, 네. 자격증 얘기는 또 나중에 또 뭐 그 경운기 따시면 또 하시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진짜 연예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지호 씨 근황 공개됐어요? 이거 좀 뜨거운 소식인데. 네, 그 윤지호 씨가 자신의 생일 파티를 이제
호텔 루프탑에서 하는 동영상을 이제 SNS에 올렸어요. 루프탑 지붕 쪽에.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포도주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뒷배경이 이제 토론토 CN 타워로 볼 때 어디 이 캐나다의 호텔이다 이렇게 그 네티즌들이 특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기도 많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그 전날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에게 법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윤지호 씨의 소재가 불명해 수배한 상태다라고 이제 이 답변을 보냈던 부분이 문제가 되었고 또 이 내용이 보도가 되어지면서 또 윤지호 씨가 내가 왜 그 소재가 소재 파악이 안 되느냐. 집 주소까지 다 알고 있고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또 재반박을 하면서 또 굉장한 또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경찰이 그럼 제대로 뭐 소재지 파악을 안 했다. 네.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제 소재가 불명해 이 단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그 경찰이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순전히 이제 법률적인 용어. 그러니까 소장이나 아니면 출두 요구서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재불명이라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용어를 쓰고 있는 것이지 경찰은 뭐 현재 그 윤지호 씨의 행적이나 이런 동선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이미 있죠.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형사 경찰 기구에 적색 수배를 내린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지호 씨가 결국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하지만 이 캐나다의 그 사법당국에 이 공조가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사안이지 결코 이제 이 윤지호 씨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버려두고 있다 이 상황은 아닙니다. 적색 수배 내렸으면 이제 인터폴 사이트에 가면은 거기 사진이랑 이름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 거기 가면 볼 수 있겠네.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우리 김 기자께서는 또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인연이 있다면서요? 그 윤지호 씨가 지금 현재 후원금 사기를 비롯해가지고 또 홍준표 의원으로부터 당한 명예훼손, 그다음에 김수민 작가로부터 받은 명예훼손, 그다음에 이 후원금 반환과 관련된 민사소송 모두 이제 윤지호 씨가 되어 있는데 윤지호 씨가 한국을 떠나면서 유일하게 이제 저를 갖다가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하고서 지금 현재 떠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사건은 지금 현재 윤지호 씨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제 이 피의 고소인 신분으로서 지금 참고인 중지가 된 사건이죠. 윤지호 씨가 소송을 했는데 윤지호 씨가 이 고소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고소인 조사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래서 참고인 중지가 된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제가 좀 힘들고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게 빨리 풀려야 되는데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은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사연과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장자연 씨의 문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장자연 씨의 실제 문건을 본 사람은 저라는 거에 이제 경찰이나 아니면은 또 확인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지호 씨가 봤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것 윤지호 씨가 이야기했던 뭐 50여 명의 어떤 리스트 이 부분은 제가 본 부분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윤지호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니다. 그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윤지호 씨는 볼 수 있는 정황상의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방송에서 이야기하고 기사로서 작성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윤지호 씨는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를 이제 대표적으로 그래서 어찌됐든 빨리 들어와서 본인 사건은 뭐래도 제 사건 먼저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탐정 자격증을 딴 것도 한번 캐나다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거기 가면 좀 합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정이 안 되면 직접 가셔야 될 상황도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번 주 다른 소식도 온라인 지금 뜨겁게 다뤘지 않습니까? 불법 도박 관련 소식인데 뭡니까? 네, SBS 공채 개그맨 김용인 씨가 이제 불법 도박장을 했다. 운영했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 기소가 된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김용인 씨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 최국 씨가 거론이 되고 했는데 연예인들이 참 불법 도박이나 이 도박과 관련해 가지고 자주 연루가 돼요. 왜냐하면 연예인의 얼굴이 필요해서 이 범죄
집단들이 끌어들이는 경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최대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연예 얘기 많이 나눠야 되는데 아까 탐정 얘기하느라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레드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